예습 좀 하세요. 예습. 여기 보면. 뿌리만 장착이 잘 되면 잘 크는 거. 고사리 심기 전에 퇴비하고 이런 걸 다 줘야 되죠. 네. 아니 그 심을 때는 안 하고요. 네. 미리 묵불이 놨다가 지금쯤 원래 퇴비에는 가스 같은 게 있잖아요. 고사리는 산이 고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좋으니까 흙불이 놨다가 심을 때 노타리 치고 심는 거. 그런데 바로 안 줄 경우는 바로 뿌리고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뒷걸음으로. 좀 원래 조금씩. 심으려고 하면 지금 밭을 잘 만들 때 그런 뿌리 넣고 가다 놨다가 마스크 네. 빼요. 제가 좀 더 교육 내용이 들었어요. 네.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이거 브랜드가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한입제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육받는 교육이 다른 데 가서 교육 공개 강의를 하면 이제 50만 원 받아요. 오늘 50만 원 교육이니까 잘 받으시고 그리고 더 모르시는 내용은 안 사람한테 상담 전화하시면 가르치시고 진짜 고사리 유튜브에 고사리 박사라 네네. 아니면 봤어요. 네이버에 한입시다라고 치시면은 그 블로그나 그런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돼요. 농사라는 것은 농사 왜 짓겠어요? 뭐 돈 벌려고 짓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짓는 게 사실이에요. 목적은. 뭐 낭만이고 뭐 간단하게 돈을 벌려고 짓는 거니까. 원래 그래서 고수익 고품질 다수하기 대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비를 쓰거나 퇴비를 쓰는 거예요. 퇴비를 뭐 다른 과수를 제거하시면 살충제를 쓰겠죠. 근데 농사 잘 짓는 사람이 크게 키우는 사람이 잘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퇴비를 잘 줘야겠죠. 살충제를 특정한 시기 때 약을 줘서 잘 키워줘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살충제나 제초제보다 나쁜 것이 가태비. 우리나라는 퇴비 시골에 살아보시면 퇴비 건날 뿌리잖아요. 퇴비를 잘 치는 사람이 잘 농사꾼이잖아요. 근데 퇴비를 이렇게 큰 농산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뭐 우리 몸에 들어왔다. 배출이 안 돼요. 질소 과다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절한 질소가 들어와야지 우리 몸에 분해가 되는데 식물체를 너무 진한 것을 영양소가 많은 걸 먹으면 우리가 몸이 무거워지거나 우리가 모르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퇴비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와서 퇴비 규제를 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모를 하겠죠. 안 그래도 농산물 값 떨어지는데 퇴비까지 저주 말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뭐 품종은 뭐 저기 보시면 수입 품종 뭐 신고 국립종자원 뭐 해놨는데 그냥 품종은 뭐 크고 맛있는 고사리가 좋은 거잖아요. 뭐 품종 모르시죠? 뭐 몰라요. 먹고살이밖에 먹고살이. 몰라요. 아니 그것도 뭐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 왜 먹고살인지도 모르고 먹고살이는 못 이루는데 먹는다는 의미가 아시잖아. 아니 뭐 헛고살인지 먹을 신고살인지 때는 뭐 참고살인지 모르잖아요. 네. 뭐 세발고살인지 뭐 노란고살인지 흰고살인지 막 이름 부르는 게 이름이요. 그래가지고 종자원에는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원래는. 또 토질에 따라서 뭐 지역마다 약간 틀리게 돼요. 만약에 화산 토양이시면 제주도 가면 또 다른 고사리가 돼요. 약간 우리는 지리산 쪽에는 약간 버토이 많이 시커먼 흙이잖아요. 한국 땅에서 모래 땅이 많은데 재배하는 거와 그 몇십 년, 백 년 정도 지나면 좀 변하겠죠. 사람도 변하는데 토질이. 토질에 따라서. 근데 잠깐만요. 예. 우리 그 울산 지역 같으면 화산 분출 지역에서 항성분이 많은 그 차를 터지거든요. 물 빠지면 괜찮죠. 물은 잘 안 빠지는데요. 배수로를 파야 배수로는 치면 잘 빠져. 그리고 또 우리가 하려면 좀 그런 논도 있고 네. 산에 산토 있는 그 산토. 원래는 배수로를 이렇게 네모난 토양이 있잖아요. 네모난 토양이 있으면 배수로를 테두리적으로 배수로를 파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중간에 한번 찔러야 되는데 그 상추두둑 아시죠? 상추두둑 이래 치잖아요. 상추두둑에는 배수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두 줄을 치는 거예요. 원래 고사리를 이렇게 심잖아. 이렇게 원래 고추두둑 같이 파가지고 중간에 심어요. 그러고
배수가 안 되는 곳이면은 이렇게 파야 된다. 두둑을 치고 중간에 두 줄을 심으면 돼요. 그러면 몇 메다 간격으로 배수로를 상추 두둑이 한몇 하잖아요. 이 정도의 두 줄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좀 이따가 나오는데 너무 일찍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 깊이는 50에서 10에서 15cm고 폭은 뭐 10cm 1m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폭 1m 정도 보시면 되고 평당 1kg에서 2kg를 심는데 보통 평균 1kg를 심으시면 돼요. 한 평에 1kg요. 빠른 수확을 하고 싶다. 아까 전에 내년에 바로 수확을 하고 싶다 하면 평당 2kg를 심으면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3년째에 수확을 해요. 근데 땅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 2년째도 바로 수확해요. 빨리 번지니까. 그리고 고사리 종분을 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분 관리. 만약에 내가 고사리 종분을 심었는데 수분이 없다 하면 눈점이 발화가 안 되겠죠. 조금. 예, 뭐든지 뭐 화분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뭐 수분을 일단 줘야지만 수분 꽉 말랐는데 물이 나오진 않잖아요. 또 고사리 눈은 마디마다 눈점이 있어요. 이렇게 뿌리 이거 나무가지라고 보시면은 나무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마디 부분에 눈점이 있어요. 마디 부분에. 그리고 1년근 이게 3년근이잖아요. 1년, 2년근, 1년근에 또 1년근에서도 올해 눈이 뿌리가 나오고 2년근에서도 뿌리가 나오고 3년근에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 원래 올해 1년근이 내년 되면 2년근이 되고 2년근이 3년근이 되고 1년근이 또 2년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해 1년근 나온 뿌리가 또 뻗어가고 제곱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원래 땅 속에는 이렇게 손뿌리가 잔잔한 뿌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뿌리를 틀잖아요. 그러면 틀빠지 닭같이 눈에 보이는 게 원래 닭인데 털이 빠지니까 털이 빠지면 그냥 시물도 같이 되는 거예요. 시물도 같이.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꾸 여쭤봐요. 고사리뿔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아 얘는 아니 밋밋하니까. 밋밋하니까 털 빠진 닭인데 어떨 거예요? 닭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심고 나서는 잔뿌리들이 콩 같은 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들이 내려야지만 그때부터 45일 뒤부터 고사리가 수정한 하나 둘씩 나오. 처음부터 하나 쫙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부지런히 풀도 매고 배수로도 만들어주고. 심기는 10cm에서 15cm 깊이로 심으라 하는데 그러면 배수로는 몇 cm 깊이로 파줘야 되죠? 테두리 배수로는 한 테두리를 봐야 한 돼. 1m 정도 봐주고요. 한 1m 정도 봐주고 테두리는 1m. 네. 배수로는 안에 배수로는 한 정도 뭐한 10cm 이상. 고를 만들어 보면 한 이 정도는 높이 예, 예, 예. 그거보다 이만치 높이 예. 나온다. 그 배수로는 다세 돌아가면서. 아직도 개 유튜브에 제가 올리는 언니네 고사리라는 거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고사리 저 동영상에 보시면은 이거 언니네 고사리. 아니 유튜브. 아니 내가 어저께 올렸어요. 텃밭 언니네 텃밭. 고사리 정도는 이게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수가 안 돼가지고 했는데 한 4개월 되니까 이게 던져버린 거예요. 예. 이거 못 쓰는 고사리. 네? 못 쓰는 고사리. 지금은 살짝 필수도. 아니 3년 지나시면 투척 많이 하죠. 못 쓰는 고사리가 지금 잘 된 거죠.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건진 건데. 그러니까 산초두둑같이 만든 거예요. 배수를 판 거예요. 하고 심은 거예요. 4월달에 심는데 이거 한 8월 정도 4개월 정도 됐는데 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갈기 전 배수만 잘 되면 배수가 안 되면 또 썩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쪼으면 말이 빨라져요. 그리고 보통 한 3년 정도 저희가 1년근 정도는 그냥 없는 거예요. 저희가 4년근을 심었는데 내년에 팔면 1년근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업체에서는 그렇게 원래는 고사리 정근 한 번도 보신 적 없잖아요. 못 봤어. 1년근이라 하면은 2년근, 3년근 하면은 아시겠어요? 그런 줄 알아요. 예. 상중하로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래 가격을 틀리게 막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만 원짜리 상, 8만 원짜리 뭐 예, 그래 나누면 좋은 게 비싸기 좋은 거예요. 비싼 게 좋은 건 줄 알죠. 실제는 안 그래요. 아, 예.
저희도 거의 한 10만 원짜리 정도 되는 종균을 7만 원, 7천 원 택배기까지 판매하고 가지고 오시면 7만 원 정도 드릴 거예요. 7만 4천 원 모르겠어요. 안사 그 가격은 안사람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중국산 고사리가 뭐 나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산 고사리도 근데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데 다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죠. 간혹가다 나쁜 사람이 있는 거죠. 좋은 것도 있고. 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고 그게 나쁜 성분이 나오는 게 어디 있을까요? 뭐 보관할 때 땅속에서 나오는 성분, 제주도 일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태평양 지역, 땅에서 나오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네. 데가 나쁘고 요새는 또 드럼 방제를 하잖아요. 네. 바람 불면 날라와 버려. 의미 없어. 그러고 지금 우리가 얘를 살충제를 다른 데서 뿌리잖아. 고추밭에서 뿌렸어. 네. 그럼 대기로 날아가 다시 그 땅으로 옆에 떨어지는 거예요. 대기는 순환을 하는 거예요. 순환을. 지하 땅속에서 순환을 하고 공기도 순환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오지에서 오지 아닌 이상 계속 돌고 단지 이게 지금 바닷물 우리가 100% 할 수 있어요? 성분 분석할 수 있어요? 계속 아니, 다 섞이지요. 분해가 되면은 좀 이게 눈에 보여야지 나오는 거지 미세하게 쪼개지면은 예, 옅어지면은 특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분석하는 것은 뭐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세밀한 것은 분석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싸고 즐거운 마음 사는 것이 답이에요. 뭐 친환경이니 유용이니 다 그런 것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친환경 먹는 사람들이 저를 빨리 죽어. 왜냐? 아니 나쁜 것도 풀도 제초제를 뿌려주니까 강해지잖아. 나쁜 요새 시대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오지에서 시골에서 산다, 진짜 청량하고 산다, 그럼 상관없어. 근데 우리도 잠시 가끔씩 도시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강하지 않은 문제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감기 기운이 오는데 강하지 않은 문제가 쉽게 감기 없잖아요. 세상에 살아가기 강하게 내가 자꾸 극복을 해야 돼. 살아가야지. 나쁜 것도 먹기도 하고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독도 어떤 사람이 남편이 미워가지고 대추제를 한 방울 한 방울씩 바르면 나중에 대추제를 생겨가지고 강해졌다잖아요. 그러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모님이 동청에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화를 내더래. 와 화를 내더래. 왜 화를 내냐 물어보니까 뭐라는 거 알아요? 아니 다른 남편 다 죽었는데 당신만 살아있고 산에 있는데 자유가 없던데. 아니고 집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무슨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여튼 그런 자기 나름대로 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나는 생각에 사장님 말씀하신 고사리에 그 농약 기분 날아가면 자라는데 지장이 있나 싶어가. 농사 짓는 자태 심으면 그거는 상관없죠. 그렇게 아, 완벽하게 청정한 적에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농협이 납품했는데 중국 살충제가 나왔다고 중국이 한 나라만 납품해 나왔다더라고. 근데 왜 우리는 살충제 안 뿌린다 고사리에는 그랬더만 그게 드론으로 방지한 드론 살충제라 결론은. 그리고 친환경 재배를 해도 제초제를 뿌려도 안 나와. 뿌리는 시기가 틀리니까. 그러고 친환경 제초제 같은 경우는 미세해서 그러고 다른 고추 같은 거 열대 번을 뿌리잖아요. 우리는 몇 번 안 뿌리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몇 번 안 뿌리는 거예요. 고사리 들고 병 들리고 그렇대요. 병은 병해충은 없어요. 오로지 풀 때문에 초기에만 제초제를 좀 쓰는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이 종근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다 심어놓고 풀 좀 싹 덮어보면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제거할 때는 되는데 멀칭을 하면 너무 깊게 덮어야 이 정도 얇게 덮어야 되는데 풀이 어차피 긁을 수 있는데 멀칭은 못 긁잖아. 뽑아야 돼. 그게 더 불편해요. 예. 나중에는 고사리 때가 부분적으로 덮어주면 좋지 뭐. 좀 덮을 수 있으면. 고사리 쓰면 고라니 한 이 정도 넓어지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고사리가 여기 잘 났거든. 이 중간에 안 나왔어. 근데 거기는 왕겨나 볏짚이나 좀 덮어주기 해요. 나무니까.
그러면 여기도 좀 풀이 안 나거든.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엄마가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매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볏짚을 덮어도 풀이 관리를 또 안 하면은 또 어느 순간 뭐 한 달 뒤에 가보고 뭐 그러면 안 돼. 고추 고랑이에 보면은 풀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네, 고랑이에 질문 안 그거를 받습니다. 하면 질문 안 받으면 수습 안 되잖아요. 아, 중국석 같은 오해는 이건 오해입니다. 고사리에는 원래 핵고사리라는 것은 원래 어린 잎을 먹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완숙된 잎을 먹으면 큰 잎을 먹으면 독성이 많거든요. 그러고 고사리를 또 삶아서 안 삶고 그냥 생으로 먹으면은 남자가 고추를 안 쓰거나 뭐 저녁에 나빠지거나 그런데 오히려 삶은 고사리는 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불끈불끈 화내는 사람 약하잖아 심장이. 근데 명상 절에서 보니까 편안하게 명상 음식으로 가야 되는 보인 음식 산나물을 갖다가 다이어트 식품 그 몸의 생물들의 힘을 일구어주는 고사리는 또 철분이 많아가지고 원래 좀 에너지가 미네랄이 많아요 원래. 그리고 고사리 때 멀칭이 되잖아요 멀칭이. 그렇죠. 예, 멀칭이 되면 이 멀칭이 1년차 되고 2년차 되면은 티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덮어버리니까 그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래 멀칭이 있으면 또 땅의 수분을 보호하고 그 아침 이슬을 또 잡아주잖아요. 그러고 3년차 이후도 썩어서 퇴비가 돼요. 일부러 안 걷어. 산속에는 퇴비를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퇴비를 안 주는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의 무공해의 식품입니다. 뭐 자연산하고 똑같아. 재배용도. 그러니까 재배의 목적은 부품 다수학을 위해서 재배를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음지에 재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데 수량이 적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나무 밑에도 자라는데 나무 밑에는 양지가 어떻게 적겠나. 음지 고사리를 알지만 봄에 재배기 때문에 양지 고사리입니다. 그렇죠. 뭐 하시려고요? 예, 앉으세요. 저렇게 되기까지 풀을 뽑아줘야 돼. 옛날에는 또 소개하고 했는데 요새는 그냥 마음이 바쁘니까 소개 안 하고 원래 오신 분들끼리 나중에 인사도 하시고 나중에 뭐 심었는데 잘 한다면 물어보시고 하시고 지금 이거 난로 때문에 말을 하면 목이 좀 아파요. 그리고 고사리는 땅을 해집고는 땅을 뚫고 올라와요. 가르면서 올라와요. 용같이 땅을 가르면서 양의 식물이에요. 원래 음의 식물이 아니에요. 음의 식물은 땅을 해집고 올라오는데 고사리는 땅을 뚫고 올라와요. 그러니 제초제가 안 묻어요. 제초제 입제를 뿌리고 오면 땅을 가르면서 올라오니까 다 안 묻는 거예요. 근데 제초제를 뿌리면 땅에 있잖아요. 근데 가르니까 안 묻고 오는 거예요. 고사리가 이렇게 굵게 하나씩 이걸 그러니까 고사리 때가 없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빨리 좀 펴버려. 근데 그늘이 있으니까 대공이 길어져. 이게 고사리 때가 풍부할수록 대공이 길어지는 거예요. 고사리 때를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한 1kg 좀 넘는 분량인데 평당 1kg 심으시면 됩니다. 뭐든 꾸준하게 하다 보면 답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한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분양을 하니까 지금 판매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참 좋은 고사리라고 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참 좋은 고사리라는 브랜드를 제가 썼는데 제가 한 18년 전에 썼거든요. 근데 제가 한 4년 썼어요. 그 브랜드를. 근데 제가 한입제가 사람들이 좋다고 그때 한입제 브랜드를 만들어 한 브랜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나 그런 브랜드를 한 브랜드라고 했는데 나는 이해를 잡고 한자로 적자는 거를 한 브랜드라고 한입제 내가 쓰는 시중에서 한입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입제라 했는데 제가 이름이 한입제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입제인 줄 아는 사람. 손이 한신가 아는 사람도 있고 김동호인가. 여성분들이나 좀 심을 때만 힘이 들지 수확할 때는 힘이 안 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노른자 들어가시면 딱 맞는 회사예요.
그리고 고사리는 한 번 심으면 끝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매년 심어야 하잖아요. 근데 고사리는 어찌 보면 수입 대비 수익이잖아요. 순수익이잖아요. 근데 뭐 사과나 다른 뭐 시설작물들은 수입을 많이 해야 돼요. 돈을. 뭐 일단 4,000원이 아니라 10만 원 이상 해야 돼요. 뭐 몇만 원씩 해야 돼요. 근데 고사리는 그에 비해서 단기 만약에 내년에 바로 수확할 수도 있고 조금 그럼 평당 4,000원이면 어째 보면 생각하면 4,000원 비싸다고 하는데 4,000원 산에서 직접 키우고 주문해도 돼요. 4,000원 비싼 거. 차라리 사 먹는 게 제일 쌀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고사리를 3년 동안 키우고 또 뿌리를 캐보세요. 산에 가서 개미로 삽들고 가서 캐려면 20kg 캐려면 죽어요.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캐니까 더 쉽게 캐고 쉽게 싸게 판매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데는 6,000원, 5,000원 한 적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 4년 전에 3,000원 했는데 한 5년 전에 3,000원 했는데 지금 한 5년, 6년, 7년 지나가지고 지금 1,000원 올린 거예요. 올해는 포크레인 값이 70만 원이고 남자 인건비가 15만 원이라고. 여자 인건비가 12만 원이고 그러면은 참 밥 주면은 뭐 1, 2만 원 더 붙잖아요. 뭐 차비 같은 거 주고 하면 비싼 거 아닙니다. 제가 봐도. 아주 택배비까지 무료로 보내드려요. 지금. 택배비를 물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덜 벌더라도 택배비가 200원 정도 되면 20kg면 한 5,000원 정도 되죠. 고초 재배에 비해서는 고사리 재배가 늘어나는 편이고요. 뭐 고사리금이 있냐 뭐 많이 분양을 했는데 고사리 또 다 성공하는 분들이 지금 또 실패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사리는 중국산이 앞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산 고사리를 사람들이 선호를 하잖아요.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는 또 금고사리도 판매를 하잖아요. 통기간이 길고 다른 거 판매를 바로 해야 되고 1년 동안 나타났다가 조금씩 아르바르 판매해도 그러고 고사리 판매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순매 준다고 가져오라고 하면은 순매 가격이 또 문제야. 순매를 다른 데서 해준다 하잖아요. 가격을 이거 15,000원인데 저희가 5,000원에 순매한다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 순매 중에 문제가 단가를 잘 줘야 되는 거예요. 순매가를. 그러고 아무도 안 가져와. 고사리를 판매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수매 받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수매합니다. 근데 가져오시는 분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냥 아름아름 다 팔고. 네, 다 팔아버립니다.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는 고사리가 그나마 판매가 쉬워요. 로컬푸드 같은 데도 다 해놓으면 오랫동안 판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만 조금 내리면은 뭐 판매가 명절 선물, 보름 때도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고사리 나오면 사람들이 다 먹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고추 같은 경우는 뭐 또 약 같은 것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뭐 수확 끝나면 바로 줘야 되고 뭐 균액들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고사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치 없고요. 그러나 고추는 건조하려면 좀 까다롭잖아 조금. 고사리는 하루 만에 건조. 햇빛 건조, 태양초 고추 같이 태양 고사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건조기에 말고. 건조기는 건조하면 안 되고 햇빛에 건조해야 돼요. 건조하면 조직이 좀 두꺼워져요. 못 먹어요. 비 오고 하면 그게. 예. 건조 놔둬놨다가 비 끝이고 나서 건조해요. 고사리를 건조기에 해야 된다고. 건조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건조기에 하면 안 된다. 저기 농사 짓는 사람 봤는데 건조기에 말던데요. 아니. 건조기는 그거 고사리 건조기가 아니잖아요. 고사리가 고추 말렸는데 지금. 믿는다고 지금 네. 믿다고 예, 질거죠. 건조기 하면 안 돼요. 좀 하얘지면서 안 좋아지라고 고사리가. 예. 너무 바짝 말려버리면 되겠어요. 이게 너무 바짝 말려 부사지죠. 지금 열어보시면 이건 그래 수분이 많지가 않아요. 아니 되게 건조하지 않고 좀 손을 대보면 수분도가 느껴져요. 약간 근데 손을 대보면 그냥 자연 건조인데. 손을 딱 대보면 수분 느껴지잖아요. 약간 수분이 느껴지잖아요. 약간 이 정도 있어야 돼요. 안 부서지네. 네, 안 부술 정도로 소포정 할 때 안 부서요. 시중에
그러고 부산에 시키기 전에 토양검사를 저는 하시라고 보내드린 거 있어요. 토양검시 그거 좀 떠가지고 한 봉지 좀 떠가지고 농업센터 가시면 토양검사 있거든요. 거기다가 토양검사를 의뢰하시면 어디에? 한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들고 퇴비하시는 분한테 이거 퇴비 오는 거. 근데 그거 대중이 없어요. 퇴비 뭐 적당히 뿌리면 부대 이런 데 그 토양 검사. 농업기센터 가시면 토양검사 하시고 있어요. 농업 기술센터. 네. 근데 우리가 뭐 토양 이거 검증 받아봐야 고사리 재배라고 고사리 배스 푸시하시고 하시고. 근데 이공간을 묻으면 좋은데 그냥 이공간은 대부분 안 묻죠. 이공간을 묻으면 배수가 확실히 되죠. 아니 좀 기름 땅도 관을 한 1m 이상 파가지고 묻어버리면 배수가 됩니다. 돈 들여가지고 하여튼 이런 노출형으로 이렇게 보통 파는 경우가 많죠. 물이 나는 경우는 이런 누군가를 묻어가지고 배수로 쪽으로 물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관 묻고 자갈 채우고 덮어가지고 빼주는 겁니다. 뒤에 집이 파가지고 우리도 완전 내내 지금부터 한숨 돌리고 잠시만요. 시작할게요. 씻는 방법입니다. 씻는 법인데 이렇게 요파리를 포크레인으로 배수를 파고 테두리 쪽으로 파주는 게 좋아요. 하여튼 배수로가 있어야 돼요. 뭐 평소에 10mm, 20mm는 비도 아니고 장마철 배수로 많은 거예요. 배수는. 장마철에 배수가 안 되면 다 썩어버려요. 나무치 파야 돼. 예. 그리고 만약에 두둑같이 만들어 놓고 우산 중간에 달래기 홀터가 심으면 되겠죠. 아니면 일단 로타리 치면 땅이 부드러우니까 그냥 슬슬 갱이로 파가지고 심어도 됩니다. 이거는 하우스 안에다가 심었는데 깊이는 10에서 이게 잘못됐는데 10에서 15cm입니다. 20cm 정도 깊게 파도 상관없어요. 고사리가 깊게 팔수록 보통 포크레인으로 이 정도 깊이에 들었거든요. 고사리가 뿌리가 이 정도 깊이에 들었어요. 근데 15cm. 이 밑에 위에 있는 고사리 뿌리 밑에 있는 고사리가 있잖아요. 땅은 녹으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초봄에는 위에 있는 고사리 올라가. 나중에 한 4월, 5월 되면 밑에 있는 고사리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고사리가 붓고 위에 있는 고사리는 초물 고사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물 가면 또 가늘어지고. 고추가 생긴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퇴비를 수확할 때 퇴비를 3번, 사람도 아침, 저녁 먹잖아요. 아침에 먹고 저녁 안 먹어도 돼요. 힘을 균등하게 못 쓰잖아요. 고사리도 퇴비를 가을에 주고 봄에 주고 수확 후에 주는 거예요. 수학 후에 아니 보통 농민들은 그냥 가을 봄으로 한 번만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는 FM은 가을에 준 것은 봄에 흡수가 되고 봄에 준 것은 또 끝물에 대해 흡수가 돼요. 퇴비는 비료는 반 효과가 있는데 퇴비는 좀 한 3개월, 6개월 지나야지 효과가 있는 분해가 돼가지고 식물체 흡수를 하는 거예요. 고사리 밭에는 그 퇴비를 많이 안 줘도 돼요. 오히려 고사리 밭 퇴비를 많이 주면 썩어버려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밭작물 주듯이 그냥 조금 주면 돼요. 매년마다. 이렇게 고추두둑같이 타가지고 두둑을 타잖아요. 이렇게요. 고추두둑같이. 그리고 중간에다가 뭐 두세 줄을 놔요. 두세 줄. 아니면 중간에다 지그재그로 놓든가 혹은 좀 넓혀가지고 놔도 돼요. 그냥 깔아도 되고. 그래가지고 흙을 덮어요. 그러면 깊이가 10cm 내지 15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폭이 50cm, 1m가 되는, 한 폭이 되는. 고사리 보통 고춧가루 보면 한 폭이잖아요, 보통. 그 사이에다가 고사리 넣고 심는 거예요. 이렇게 고사리 두둑이, 두둑이 보이잖아요. 거를 아예 저렇게 쫙 파놓고 네, 두세다가 심고 너무 한 주씩 까면 안 돼. 두세 줄을 놔야 돼요. 저희가 뭐 많이 팔아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적게 놓으면 안 되고 적당히 놔야 돼요. 이렇게 두둑 사이에 골 사이에 넣는 거예요. 씨를 두 개, 두세 개씩 이렇게. 저번에 제가 심어주고 왔는데 이 배수로가 좀 약하. 배수로를 논과 논 사이에 논에다가 심었는데 그러니까 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배수로를 파라고 했는데 좀 낮게 팠어. 깊게 파야 돼요. 근데 이쪽에 배수가 안 되니까 이 배수로 파야 돼요. 논에 심을 경우는 배수를 제대로 파야 돼요. 받았는데 두 줄 가요. 수주가 이렇게 해도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기계로 덮는 것도 있는데 갱이로 덮는 것이 골고루 덮어져요. 갱이로 덮어야지만 골고루 덮어지고 기계로 덮으니까 막 안 묻히는 분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안 묻히 안 한다고 해도 힘들더라고요. 저렇게 묻었고 이제 꼼꼼하게. 발로 누르면서 이렇게 갱이로 이렇게 조금씩 누르면서 덮어야 되니까요. 그러고 이거 다 덮고 나서 사람 몸무게 정도 밟아주면 좋아요. 우산이 심은데 예, 좀 밟아줘야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고 잘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다 심었잖아요. 이 배수로 있어요. 가에 중간에 배수로 한번 파줬습니다. 하천을 끼고 있을 경우는 배수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천이 번나가서 모래땅이 많거든요. 산으로 갈수록 지름땅이 있어요. 예. 꼴짝이 부분은 또 지름이 많고 또 아니면 또 반대로 자갈이거나 배수 모래땅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부터 풀관리. 예. 심고 나서 바로 제초제를 뿌려줍니다. 가루입제. 아, 제초제. 예. 제초제를 하면 비료로 주는 겁니까? 그럼 제초제. 제초제야. 한다고. 저는 뭐 볼도 없잖아. 이게 듀알골드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입제 가루약이 있어요. 아, 여기 전문 고사리 전문 아, 제초제가 있나 그런 건 없어요. 밭대장이나 뭐 밭에 뿌리는 거 다 뿌리면 됩니다. 뭐 새알이라든지 듀알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동장군 맛있는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라쏘라는 입제도 있고. 근데 듀알골드가 이거 다른 가 제초제는 색깔이 없어요. 이거는 파란 색깔이 있어가지고 뿌린 데를 보이고, 그러고 가루가 분진이 없어요. 다른 것은 이걸 뿌려놓으면 새한 게 있잖아요. 분진 가루가 있으면 새한 게, 이거는 새한 게 없어요. 아, 물량은 아니고 다른 예. 듀알골드 라쏘 유제가 있어요. 유제를 뿌려도 돼요. 유제. 라손 유제고. 유제 뿌려도 돼요. 아니 입제도 있고 유제도 있는데 유제를 뿌려도 된다고요. 라쏘는 예방하는 거예요. 풀을 이거는 지금 이거는 아울러. 입제 가벼약은 독성이 적은 편이야. 어린 풀들을 큰 풀을 잡을 때는 독성이 진하잖아요. 근데 어린 풀들은 연하게 해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리면 그냥 바로 차버리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몸으로 세게 밀어야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살짝 밀으면 넘어지는데 이건 힘이 약한 거예요. 독성이. 고추가 그 고하고는 좋네. 고울이 따로 없잖아. 고울을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뿌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몇 번 뿌려요? 한 달에 한 번. 장마전까지. 장마전까지. 예, 아까 전에 제가 언니네 그거 보여줄 때 장마전까지 장마 지나고 고사리 많이 자랐잖아요. 놀 거라네 그렇게. 한 3-4번. 아, 놀 거랑 없어 이제 저 편편해. 그러니까 심을 때는 두둑같이 만들어가 심으라고요. 심을 때는 그 그거 농토도 덮어. 있잖아. 상추 두둑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심으라고. 상추 두둑같이. 그거는 너무 지물 때는 이렇게 상추 두둑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상추 두둑같이 만들어 놓고 구질을 파고 심으라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중고를 넣고 이렇게 그걸 넣으면 볼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배수로 자르는 네, 거죠. 배수로. 상추 두둑같이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 파주면 되잖아요. 저 갔을 때. 저기는 없는 거예요. 배수가 잘 될 때가 상관없어요. 잘 될 때가 배수랑 봐도 돼요. 두골 저거 하고 네. 배수로 요거는 15cm에서 2cm. 만약에 배수가 안 된다. 파줘야 되겠네. 배수로를 이렇게 찔러줘야지. 찔러줘야죠. 한 거리는 한 5m 정도 찔러주든 3m 정도 찔러주든 배수가 되는 쪽으로 찔러주고, 만약에 배수가 이기가 물이 보인다. 그러면 쫙 파줘야죠. 이렇게 가로로 그냥 누굴 찌고 골타는 기계로 찌르고 지나가야지. 그게 언제 하느냐? 고사리 뿌리가 내려온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 고사리가 심고 나서는 뿌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한 2개월 뒤에는 어때요? 뿌리가 조금 더 고사리 나오려고 할 때 45일 한 3개월이나 장마전에 한번 그냥 관리비로 그냥 지그재그로 배수를 파주면 나중에는 고사리가 이게 배수로가 흙이 몇 가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사리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고사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막 뻗어가는 거예요. 뻗어가니까 만약 이 부분이 물이 고여도 이 부분 연결되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때는
성장을 손 잡고 있으면 연결되잖아요. 그럼 서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동가리 돼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이 물을 채우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대부분 배수가 안 돼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론은 심고 40일에서 45일 지나서 배수구를 파라는 거죠. 아니요. 고사리 45일 뒤에 나온다고 고사리가. 지금 집에 해놓고 아예 장마 전에 한 3개월이나 2개월, 3개월 뒤에 파주라고 그러죠. 장마 전에 파주라고. 도구 한 장마 전에. 1m 정도 확 쳤구먼. 갈리 골타는 거를 파버리면 되잖아요. 그래 그거 이제 또 고사리 고추 뿌리가 내렸으니까 그냥 파줘도 뿌리 안 들리잖아요. 그냥. 아니 삽으로 파줘도 뭐 개인으로 파줘도 삽으로 찔러줘도 배수를 내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거는 모르고 그렇다. 그래서 도구 뒤에가 한 1m 정도 타고 풀 매는 것은 이렇게 유제로 뿌릴 수도 있고 보이는 풀은 유제로 뿌려야 돼요. 대신 바스타랑 섞어서 뿌리는 거예요. 바스타랑 섞어서 바스타랑 섞어가지고 바스타 뭔가 알죠? 제주에 약치야 되네. 예. 제초제. 등산이는 치면 안 되고 안 친다고 안 친다고. 등산이는 치면 안 되고요. 바스타나 뭐 잡초가 먼저 오는 바스타로 섞어가지고 이거 원래 두 칸 치면 돼요. 한 마리에 두 칸 치면 돼요. 나는 이거 파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괜히 말하기 싫은데 하여튼 근삼이 다른 진한 거는 뭐 프로샷 같은 경우 너무 진하니거든. 뿌리까지 죽는 것은 안 좋고요. 고사리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독한 거다. 이거는 파스타는 별로 독한 건 아니에요. 풀만 잡는데 치는. 그러고 풀을 맬 때는 풀미를 있잖아 이런 걸로 써가지고 호미로 하면 뿌리가 안 나잖아요. 아 저거. 예. 그다 긁어내는 거. 얘는 풀을 내는 걸로 내면 돼요. 요새는 풀 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풀 내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이거 열심히 하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한 5월만 정도 되면 고사리 하나씩 나오고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해요. 작년에요. 올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이 없어야 돼요. 풀이. 그러니까 입제는 아까 뭐라 했어?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치고 만약에 풀이 보이면 요거는 이거 예방하는 거, 이거는 죽이는 거 섞어서 치면 어떻게 돼요? 예방도 되고 죽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 풀이 안 보이면 요거 치면 돼. 예, 그러고 아니 이거 풀을 메고 조금밖에 없으면 풀을 메고 입제를 한번 메고 나서 치면 돼요. 고사리 있어도 이게 상관없어요. 요거는 고사리 맞으면 안 돼. 요거는 고사리 맞아도 상관없어요. 유제는 고사리 맞으면 안 되고 맞은 거 있으면 제거를 해야죠. 맞은 거 있으면 잎에 안 묻으면 돼. 제거를 하면 돼. 발로 밟거나 뿌리면서 발로 밟거나 제거를 하면 제일 되는 좋은 거예요. 건 TVN에서 맞은 걸 두면 또 안에까지 흡수가 되면 죽어요. 아 그러면 뿌리가 연결돼 있어. 예, 그러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파스타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사리는 죽는데. 그래도 또 좋지는 않아 고사리한테. 약해를 봅니다. 약먹은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또 고사리 안 심은 부분에 풀이 나오잖아요. 꽃까지 세워서 약간 고사리 없으니까 뿌려주면 돼요. 사이에는. 뿌려낸다고. 예, 아니면 입제를 뿌려줘도 돼. 입제. 풀 내고 나서 근데 풀을 못 매겠다. 그러면 고사리 잎에 안 묻게 삭제해야 돼. 잎에 안 묻어도 됩니다. 강조합니다. 잎에 안 묻으면 안 죽어요. 그게 힘들지. 예. 아니 폭이 있으니까 1m 정도 되는 고사리 나오잖아요. 안 심은데. 그럼 제 주제로 꽃갈 세워서 아까 전에. 저게 저렇게 클 때까지 미리 그 배트를 깔아놓으면 멀칭 해놔버리면 안 돼? 아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 뭐 왕겨나 왕겨나 볏짚이나 뭐 달벼나 같은 거 나뭇잎 같은 거 덮어도 되긴 되는데 너무 두껍게 덮어버리면 나중에 이 밑에서 눌러져가지고 죽어버려요. 압사가 돼버리고 적당히 이 정도 덮어야 되는데 또 풀도 올라옵니다. 고사리 그래야 돼. 틀린 데잖아. 시킨 대로 해야지.
오늘 이상 질문이 많습니다. 시켰네요. 엄마는 시킨 대로 네. 하시자. 절대 그렇게 못 그리고 이때부터 제대로 관리를 하면은 풀이 안 납니다. 고사리하고 우정하면 밑에 풀들 있어도 녹아버려요. 그리고 위로 치고오는 풀들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그런 것은 그가 뽑으면 됩니다. 조금 뽑으면 밑에 깔린 것은 안 뽑아도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만들면은 지금 제대로 좀 적당한 키롯을 신고 제대로 관리 잘하면은 쉬운데 앞에 관리도 안 하고 뭐 조금 하시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풀 뺀다고 때가 빠지는 거예요. 풀밭 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신고 나서 한 2, 3개월을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완전히 뭐 조그만 걸로 떼올 수 있는데 큰 걸로 몇 배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일은 그때 일을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일이 없는 거예요. 배수로 쪽에 있는 근삼에 뿌려가지고 근삼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뿌려서 잡아줍니다. 배수로 쪽에는. 그게 독한 거잖아. 예. 뿌리까지 죽는 거예요. 뿌리까지. 근데 배수로 쪽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풀이 있으면 풀씨가 또 날아들으니까 안 좋으니까. 만약에 풀을 안 맺다, 8월달에 풀을 안 맺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사리 문자라는 예초기로 싹 빼버려요. 뿌리까지 아니라도 아니 고사리하고 예초기 다 빼버리고 그 다음부터 키워주는 거예요. 다시 예. 새로 나온 고사리. 그럼 예초기 한번 고사리를 풀을 눌러줬으니까 안 친 것보다 나. 8월달부터 제대로 커버리잖아 풀들이. 근데 딱 눌러주니까 크지 말아야 그러니까 고사리는 그래도 빨리 자라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제수제를 치든지 라스파스스터 치든지 다 쳐가지고 풀을 잡아주고 고사리 잡아주는 겁니다. 잡초는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줘야 되고요. 아니에요. 지금 그럼 하지 마. 9월달, 10월달, 11월달 되면 이렇게 서리를 맞고 이거 이렇게 단풍이 집니다. 단풍이 지고 바람이 불을 쪽으로 넘어지거든요. 그럼 비가 오고 눈이 왔을 때 이렇게 압착이 됩니다. 압착이 돼요. 눈이 오면 압착이 됩니다. 또 봄이 되면 이렇게 고사리가 나오잖아요. 또 수확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해주면 또 멀칭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도는 거예요. 사이클이. 첫해 때가 제일 중요해. 예, 그러고 지금 정도에 2년차부터 고사리 수확하실 수 있잖아요. 3년차나 2년차부터. 그러니까 1년차 끝났잖아요. 1년차 끝났으니까 이때 설 지금 고사리 풀 나오기 한 달 전에 입제를 제초제 요거 주알곤드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고사리는 4월달부터 나오잖아요. 4월달, 3월달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린 풀들 잡아주는 거예요. 예방을 해. 근데 실제로 검사해 봐도 피방이 안 나. 이 주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고사리에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 풀들만 미리 예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퇴비는 가을하고 봄하고 뭐 설 전에 뿌려도 되고 지금쯤 뿌려도 돼. 그건 없지. 퇴비 싹 뿌려주면 되겠죠. 수확 전이니까. 아니면 있잖아요. 바꿀 때는 비료 맞춤 비료나 복합 비료 뿌려주면 좋아요. 그거 내가 퇴비를 안 줬을 때는 위에다가 한 2개월 뒤에 고사리가 나올라 할 때 비료 살짝 뿌려주면 되겠죠. 뭐든지 한꺼번에 뿌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주는 게 좋아. 퇴비도 몽땅 집어넣는 것하고 3번 나눠주는 거 뭐가 좋겠어요?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예. 한 번 주는 것보다 2번, 3번 나눠주는 게 좋아요. 망쳐 주는 것보다. 시간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얼굴 피부 갖고 보면 조금 닦아줘야지 한꺼번에 터치해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안 납니다. 예, 이렇게. 그러고 수확을 해요. 수확 전에 해가지고 수확을 합니다. 수확 끝나고 나면 또 뭐 해주겠어요? 풀 관리. 수확할 때는 풀을 안 맵니다. 풀을 안 매도 되고 매도 되고. 조금 매면은 편하겠죠. 근데 수확을 풀 안 매도 상관없어요. 수확 끝나고 나서 하면 되니까. 그러고 만약에 고사리 핀 것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사리가 폈다. 수확을 안 해요. 잘라대야 됩니다. 안 자르면 핀 것이 있으면은 고사리는 꺾으니까 옆으로 번지는 거예요. 안 꺾으면 위로만 잘라요. 있어요. 잘라 없애야 돼. 꺾은 고사리 수확할 때 하나도
이래 크다고 다 끊어도 돼요? 안 끊어요? 이 정도만 딱 끊으면 돼요. 가위는. 예, 부드러운 부분만 딱 끊으면 돼요. 크다고 이래 크게 끊으면 안 돼. 눈으로 끊어요. 눈으로 끊어요. 위에 올라온 부분에만 딱 잘라. 그러고 자라. 딱 고사리가 이렇게 딱 앙증맞으니까 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이렇게 고사리가 이렇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옆에 핀 것이 있어. 이파리가. 친구도 끊으라고요? 끊었습니다. 이 정도 핀 것은 이렇게 엉뚱하게 피해야 돼. 아니 옆에 내가 뭐 좀 안 끊었으면 옆에 잎을 제거하면 그냥 상관없어. 요거를 요것만 제거하면 돼요. 살짝 훑어내고. 옆에 핀거 있으면 예. 끊으면 뭐 예, 이거는 괜찮아요. 부드러우니까. 아이고 많이 할락했지 그날 예. 일단 300씩 해도 되나 네. 해보면 이제 일을 하려고 할래 그래. 그리고 다른 농사에 비해서는 수월한 편이에요. 고사리가. 다른 농사는 더 일이 많아. 고추도 막 매번 따야 되고. 안 하고. 예. 그리고 봄에는 좀 안 덥잖아요. 근데 고추는 땡볕에 수확해야 돼요. 그렇게 해마 좀 실을 안 뿌리고 예. 묵히 놀라 카이또 남보기도 그렇고 하늘 것도 네. 보이 그렇고 해가 이거를 가보자 해고 왔는데 많이 하는 건 그거 하고 요거 해가 고사리도 한 뭐 30평 정도 하면은 하루에 한 50만, 60만 원 벌어요. 그것도 많이 해야지 많이 해야지 100만 원 넘게 벌 때도 있고. 많이 해야지 많이 많이 하면 먹으면.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하루에 말 버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음, 하는 만큼 나오고 하는 만큼 나와요. 끊는 것도 한 20번 이상 끊어요. 하네요 예, 한 3일이나 이틀 됐잖아요. 한 3개월이나 2개월 반, 2개월이나 한 개월 괜찮아요. 해가 갈수록 몇 년 걸려요? 헐가요? 예? 뿌리가 한 번 심어놓으면 신고는 계속 가는 거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안에 죽고 살고 무슨 하는 거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퇴비를 안 주면은 해가지고 하는데 퇴비를 줄 경우는 이거 사람이 말하는 영양분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영양분을 안 주니까 가늘어지는 거예요. 예. 이래 물 빠지면 안 좋으면 노란색으로 변해요. 노란색으로. 이럴 경우는 배수를 파줘야 됩니다. 배수가 안 되니까 약간 노란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죽어야 돼. 고사리 내고 이렇게. 배수가 안 되니까. 이게 땅이 땅땅하게 녹색이 피잖아요. 그래서 풀을 안 내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 고사리가 미치는 거입니다. 풀이 없어야지 팍 건져버려요, 고사리가. 넣을 거라면 매일 제쳐도 되네 아니, 이런 경우는 배수를 파줘야 됩니다. 배수를 쫙 찔러줘야 돼요. 배수를 여러분. 고사리 때 기능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충분히 두껍게 해줘야지만 품질이 좋아집니다. 안 피고 길어지고 대공이 길어지고 없으면 빨리 펴버려요 고사리가. 아 고사리 심을 때 흙을 좀 많이 덮어 아니 고사리 때가 이렇게 충분히 풍성하게 돼야 된다고. 까지는 멀칭이 돼야 돼. 멀칭이. 고사리 때가 우거져야 돼 이렇게. 그러고 이런 그늘막 풍조롭히고 수분 공급하고 뭐 제초 풀도 못 자게 만들어주고 뭐 동해 예방 겨울에 얼지 않게. 고사리 때가 없으면 빨리 얼어버. 땅이 얼어버. 고사리 때가 대기 축을 뜨고 왜 안 먹어 눈이 와 있으면 고사리 때 눈이 와 있으면 안 녹. 고사리가 얼지 않지. 우리가. 우리 삼동은 그냥 놔둬야지 네. 좀 나. 지푸라기 고사리 삶을 때는 그러고 이렇게 잘 끊어가지고 아까 전에 싹 끊는 거 부드러운 부분을 또 끊으면 끊어져요. 끊을 때마다 끊어보면 압니다. 예. 삶을 때는 뭐 팔팔 물이 끓잖아요. 고사리 생고사리를 집어넣고 또 물이 끓어오르잖아요. 뭐 하나 색깔이 좀 변하거나 하나 꺼내면 뒤에를 만져보면 말랑하게 또 들어갑니다. 하나를 꺼내보면 그러면 다 익은 거예요. 너무 푹 익으면 안 돼. 살짝 살짝 익어도 안 돼. 예. 그래가지고 바로 찬물에 담가야 됩니다. 아티야. 바로 저기다가 넣으면 안 됩니다. 너무 익어버려요. 아 찬물에 헹궈 갖고. 네, 그거 찬물 담갔다 그냥 한번 물 빠지는 그 소고리에 담아가지고 빼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막
팍팍 나는데 너무 뜨거운데 넣으면 안 돼요. 여기 있어. 네, 뭐든지 또 부산에 먼지가 많으니까 한번 헹궈주면 데쳐지는 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채를 한번 쳐가지고 물이 중간 빠지잖아요. 한번 쫙 빠지잖아요. 약간 반 꼬들해지잖아요. 그때 한번 쳐가지고 한번 인연을 잡아주는 거예요. 살짝 이제 문질러주는 거예요. 살짝 주물럭 딱 해주고. 부사지잖아요. 아니 반 정도 금주가 됐을 때 아, 말랑할 때 그러면은 상체난 부분으로 부서지가 금주가 되니까 꼽을 이렇게 아니 빳빳하게 되는데 이렇게 안 빳빳하게 그냥 꼿꼿하게 해도 상관없게 그냥 꼬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꼬들하니까 안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소포장이네. 이거를 위험을 안 잡아주면 반듯해가지고 그냥 딱딱 부러져요. 너무 세게 문질면 안 돼. 살짝만 잡아주면 살짝만. 그럼 건조할 때 뭐 그냥 센 바닥 있잖아요. 망 걸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망 깔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고 안 되면 천막 깔아놓고 땅에다 그냥 천막 깔아놓고 그냥 망 깔아가지고 그냥 합니다. 비닐 같은 거 깔아가지고 세면 바닥에 하면 좋은데 뭐 흙바닥에 할 경우는 그냥 비닐 깔아놓고 천막이나 비닐 깔아놓고 그냥 위에다 망 깔아놓고 아니면 뭐 선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뭐망 선반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망 깔아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허리 높이에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고사리 팔로는 뭐 이런 거 선물 세트 만들어가지고 저희도 한입 쇼핑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희도 고사리 부부라고 이렇게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고사리 부부라고 밑에 그냥 캐리그라피로 해가지고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간 거예요. 6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상시 등록을 하셨나봐요. 안 했어요. 들어오지 안 했어요. 시청에서 그걸 만들어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내 돈으로 하면 잘 안 할 건데 그냥 하다 보니까 저기 미끄럼데. 100g입니다. 고사리는 뭐 한 근은 600g이라고 저희는 하거든요. 1kg로 수매할 때 1kg로 수매하고요. 그러고 보통 뭐 저희는 70g 담아주려면 70g 담아주고 뭐 60g 담아주고 뭐 300g, 200g 담아주려면 다 담아주고. 그래서 지금 좀 많을수록 좀 가격이 좀 저렴해지거든요. 보통 100g 15,000원 받아요. 일반 매장에 30g씩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불린 고사리 해도 되죠. 이게 1kg 먹으면 얼마에 그래? 15만 원. 12만 원, 13만 원 되는 거예요. 12만 원이나. 좀 저렴해지니까. 마지막으로 하여튼 땅을 잘 만들고 배수로 파든가 이렇게 구축 잘해가 땅을 잘 치는 곳을 관리를 잘 하시고 원래 고사리밭도 여러 번 노타를 쳐주면 좋은 거예요. 그럼 땅이 뒤집어지니까 한 번 치는 것보다 두 번 치는 게 나아요. 신기 전에요. 예. 또 이상 제일하시는 분들은 2년 동안 이등기 관리한 다음에 심잖아요. 근데 땅을 만들어서 여러 번 해주고 1년 동안 뭐 TV도 빌려주고 뭐 녹비작물을 심었다가 뭐 이러잖아요. 근데 땅의 기공이 좋아지잖아요. 나는 원래 지금 그러면 좀 사다 깔아가 집에가 노타리 회가 사다 심고 싶은데 그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퇴비는 미리 뿌려주고 한 달 전에 뿌려주고 몇 개월 전에 뿌려주고 바로 심을 때는 바로 주면 안 되고요. 나중에 비료나 퇴비를 유박 같은 거 주면 된다고. 퇴비에는 표시가 많아가지고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던데 유박 같은 경우는 표시가 없잖아요. 유박 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박이 편하니까 뿌려주는 거니까. 비료도 복합비료 맞춤비료 뿌려주라고 했잖아요. 다시. 전부 소그런데 사료 먹는 때문에 다 음식 귀엽는 퇴비도 완숙 한 1년 정도